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키우는 즐거운 국어 수업 시간 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명 다 같이 크게 한번 말해 볼까요? 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군요. 오늘 배울 단원의 이름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료들 다들 잘 받았나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다 책상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확인했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크게 그려봅시다. 네, 다들 잘 받았군요. 생각 키움 국어 기록장도 다들 가져왔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 키우기, 생각 열기 활동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자료 1번을 한번 볼까요? 동현이와 찬우와 훈기가 나와 있는데 각각 맡아서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국어부장 예준이가 동현이를 맡고 짝꿍인 영지가 찬우를 맡는다고 해요. 그리고 훈기는 지훈이가 맡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친구들이 읽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잘 읽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뭔지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논증 방법의 유형에 대해 배웠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준영이가 손을 들었는데 준영이는 기억에 어떤 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나요? 준영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다면 포메라니언도 포유류라 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파악한 근거가 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준영이가 정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잘 말해줬어요. 강아지가 포유류라는 대전제가 있으면 포메라니안 역시 강아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유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저번 시간에 뭐라고 하기로 했죠? 네, 여러분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연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논증 방식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뿐더러 글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수업 시간에 알아봐야 할 학습 목표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크린에 학습 목표 2가지 띄워져 있죠? 여러분들은 국어 기록장 꺼내서 학습 목표 다 같이 적고 있을게요. 선생님도 핵심 키워드 칠판에 적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잘 적어보았나요?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까 생각 열기 시간에 살펴봤듯이 글의 논증 방법을 살펴보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글의 구조, 우리 저번 시간에 글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도 글을 읽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학습 목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 2가지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개별 활동입니다. 개별 활동으로 글의 주장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기를 우리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 2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둠 활동으로 어떤 거 할 거냐면 논증 방법.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신나는 국어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유인물에
자료 2번 글 있죠? 우리가 이제부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논증 방법과 글의 구조를 자료 2번 글에 적용시켜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료 2번 글 우리 개별적으로 읽는 시간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찾아볼 거냐면 이 글이 주장하는 글인데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주장하는 글은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죠. 여기서 이 글에서 서론은 1문단에 해당해요. 우리가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했죠? 혹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지연이가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서론에는 문제 상황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죠. 잘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론에는 주장이 드러나 있을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서론에는 주장이 드러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문단에서는 주장을 찾아보지 않고 2문단부터 마지막 4문단까지 우리가 이 글에서 어떤 핵심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10분 동안 우리가 이 자료 2번 글을 읽으면서 주장을 파악하는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타이머 10분 띄워져 있어요. 그러면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승희는 왜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장을 찾아야 되는데 주장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못 찾고 있군요. 그러면 승희 짝꿍인 민호는 이 글에서 주장이 어디 나와 있는지 파악을 했나요? 잘 파악을 했군요. 그러면 우리 민호가 승희한테 이 글에서 주장이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글을 읽으면서 주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나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다들 활동을 잘 마무리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글의 문단별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했는지 한번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문단은 서론이니까 주장이 나와 있지 않다고 했어요. 2번 문단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2번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준이가 손을 들었는데 준이는 2번 문단에서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이라고 보았나요? 네, 준이가 잘 말해줬어요. 준이가 2번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지역 축제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의 개성을 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맞아요. 다들 잘 파악해 주었군요. 그러면 우리 3번 문단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희수가 손을 들었는데 희수가 한번 3번 문단의 주장 찾아볼까요? 희수가 잘 말해줬어요. 여러분 효수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3번 문단에서는 지역 축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네, 희수 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수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수영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영이 잘 얘기해줬어요. 수영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역 축제는 지역 주민의 단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수영이도 주장 잘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1번 문단, 2번 문단, 3번 문단, 4번 문단이 이 글 안에서 어떤 위치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 5분 줄게요. 여기 타이머에 5분 나와 있는데 5분 동안 이 문단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이 글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림을 다들 잘 그려보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 문단을 어디다가 놓을까요, 여러분? 1번 문단을 여기다가 놓는다고 하면 2번 문단은 1번 문단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1번 문단에서 독자의 흥미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2번 문단은 본격적으로 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글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문단은 2번 문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3번 문단이 여기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 3번 문단은 다 이렇게 2번과 나란히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죠? 2번 문단처럼 3번 문단 역시 지역 축제를 내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은 층위가 같다라고 다들 이야기해줬어요. 다들 잘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4번 문단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4번 문단은 2번 문단과 3번 문단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이렇게 우리 다들 1번, 2번, 3번, 4번 문단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둠 활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모둠 활동으로 넘어가서 글의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시 자료 2번 글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에 대해 파악했죠? 이 주장을 필자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논증 방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저기 지원이가 말해줬어요. 맞아요. 연역이 있었죠? 연역은 어떤 방식이죠? 연역은 참인 대전제가 있으면 그 대전제에 따라서 참인 대전제에 따라서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저기 원영이가 말해줬는데 원영이 잘 말해줬어요. 귀납이 있었죠? 귀납은 여러 가지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에서 공통적인 일반 법칙을 끌어내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또 귀납에는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 희영이가 말하고 싶대요. 희영이가 혹시 귀납의 다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귀납의 다른 방식으로는 유사한 대상을 비교하면서 다른 속성을 추리해내는 그런 방식이 또 있었죠. 이런 논증 방식이 이 주장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가를 중심으로 모둠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활동 시간은 15분 주겠습니다. 타이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둠별로 토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모둠은 왜 정환이만 활동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엎드려 있을까요?
아, 정한이가 다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둠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다 함께 활동해야 한다고 했었죠. 정한이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정한이와 함께 활동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정한이가 아는 만큼 많이 다 같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모듬도 다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활동이 다 마무리되었나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이제 각 문단에서 어떤 논증 방식을 사용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1문단은 주장이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2문단의 주장 방식과 그 주장 방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1모둠에서 발표해 볼까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1모둠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네, 1모둠에서 2번 문단에는 귀납이라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했어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용됐다고 했었죠? 구체적인 축제의 예시를 나열을 해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모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문단의 논증 방법과 그 자세한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 모둠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모둠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3번 문단에도 활용된 논증 방법이 귀납이라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귀납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2모둠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맞아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기억과 비교를 해서 특성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여러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문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증 방법을 사용했는지 3모둠에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3모둠에서 잘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3모둠이 어떤 논증 방법이 적용됐다고 이야기했죠? 네, 맞아요. 4문단에는 연역이라는 방법이 적용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축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해서 거기서 지역 축제라는 특수한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연역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3모둠 이야기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해서 논증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며 글 읽는 것까지 확인해봤고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글의 주장과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며 읽는 활동을 해서 주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주장들이 들어있는 이 문단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글의 논증 방법이 이 주장들에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방법이 활용되어 있는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차고 빛나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